1월 30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주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갈등 속에서 셧다운 위기까지 치닫던 연방의회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임시 연장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6개 세출 법안 중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법안을 분리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또다시 연방정부 업무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방침도 좀 수정이 되었는데요. 미네소타 지역에서의 단속 방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탐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고위 관리는 무차별적인 단속 대신에 범죄 이력이 있는 대상만을 쫓는 전통적인 아이스의 표적 단속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발을 하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100여 개 도시에서 아이스 규탄 시위와 그리고 일상 멈춤, 파업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워시 지명자는 월가 출신의 경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엄격한 매파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현재 한국 기업 쿠팡,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쿠팡의 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갈등이 다시 재점화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추가 회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영국이 또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영국과 중국의 관계 재설정을 시사했습니다. 실리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는 미국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하네요.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 탐지 정찰기가 또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대규모 항모 전단들이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경고하면서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상 승리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가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내놨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기숙사비를 포함한 모든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만 달러 이하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을 넘어서 대부분의 중산층까지도 학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장학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검안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이민 단속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우선 넘겼습니다. 그 이민 세관 단속국 개혁 예산은 따로 처리하기로 하고 다른 예산안에 어제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셧다운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미네소타에서의 그동안 아주 강경했던 그런 이민 단속을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이번에 뭐 2건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에 미네소타 이민 단속의 전권을 새로 맡게 된 탐 호먼 백악관 그 국경 단속관이죠. 네, 단속 담당이죠.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어쩌면은 실수들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아이스가 원래 해온 방식대로 전통적인 표적 단속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네소타 지역에서 그 공공장소, 주차장, 세차장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던 이민 단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원래 하던 방식, 범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속 대상자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고요. 현장 절차도 체포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면서 이렇게 시위대와 마찰을 피해서 표적 대상만 단속하는 체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주 정부와도 이렇게 협조를 지금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그 이민 단속 요원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대로 전쟁터에 들어가듯이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지역으로 진입을 하고 미네소타 주는 마치 침입자, 침략자들을 막아내듯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미네소타 주의 이민 단속 상황이 조금 누그러들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규모 시위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100개 도시에서 대규모 멈춤 시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파업 시위가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대규모 일상생활을 멈추는 방식으로 오늘 전국적인 규모로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지금 대규모 파업 시위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라고 막 촉구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달 말에 또 전국적으로 노 킹스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 대규모 시위가 전국 시위가 또 열릴 예정이어서 지금 미네소타 이민 단속 상황은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누그러지는 한발 트럼프 정부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불이 지펴진 전국
적인 뭐 파업 또는 시위가 뭐 어떻게 좀 흘러갈지 상황이 또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수장으로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배역에 딱 맞는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케빈 월시 전 이사를 낙점을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또 인물입니다. 네. 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찬사 속에 등판하고 있는 케빈 워신 전 연준 이사 어떤 인물인가? 이력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55살, 55세. 한참 이제 뭐 일할 나이죠. 네. 55세인 케빈 워시. 한마디로 엄친아 중에 엄친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게 그 엄친아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아주 뭐 진짜 엄친아의 또 경제계에서 성공한 그런 인물이고요. 2006년에 당시 불과 35살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연준 이사에 올랐던 정말 엄친아 천재 인물입니다. 2008년 뭐 연준 이사 30대에 연준 이사가 된 지 얼마 안 지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여전히 30대의 나이로 버냉키 의장을 도와서 당시 전면에서 위기 수습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개인적인 배경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에스티 로더 사위입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제국인 에스티 로더 가문의 사위예요. 장인인 로널드 로더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50년 지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티 로더 가문의 사위이자 또 에스티 로더 가문 자체가 트럼프 가문하고 아주 50년 지기 절친이기 때문에 트럼프 가문하고는 또 뗄 수 없는 그런 이너서클 가문 소속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쿠팡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사예요. 요즘에 뭐 쿠팡 막 논란이 많은데 2019년부터 쿠팡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범석 의장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한국 경제와도 상당히 좀 끈이 닿아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또 한국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뭐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경제 기조는 어떤가? 아무래도 이제 연준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의 파월 의장하고는 계속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새로 지명을 받은 케빈 워시 지명자의 경제관은 어떨까? 과거에는 사실은 매파 성향이 더 컸다라고 하더군요. 인플레이션과 이제 굉장히 소위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 푸는 걸 싫어하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지만 최근에 좀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또 감지되어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개적으로 최근에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다.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과 결을 최근에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이지만 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냥 금리를 막 내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돈 푸는 걸 싫어하고 이제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는 그런 인물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최근의 발언 등을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원 인준의 벽이 남아 있죠. 네. 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인준해주지 않겠다라고 공화당 내부에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 버티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인준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5월 취임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뭐 연준의 독립성과 기조를 두고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이 어떨 것인가? 또 그러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잘 지켜갈 것인가? 가장 큰 이제 이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월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듣는 예스맨이 될지 연준 의장이 올라서는 아니면은 뭐 자신의 그런 경제관을 지키면서 연준의 자존심인 독립성을 지켜갈지 뭐 그런 부분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생겼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엄친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천재입니다. 네. 성공했고, 네. 거기에 또 운동도 잘해요.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글쎄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호흡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분들 상당히 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Time is running out.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이란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핵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제는 대규모 시위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란 정부가 워낙에 강경하게 지금 수만 명 희생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 진압으로 이제 공포 진압으로 인해서 시위 상황은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내부 상황이 워낙에 안 좋은 가운데 뭐 환율이 그냥 휴지 조각 이란의 리알화가 뭐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경제 붕괴 직전이고요. 내부 상황도 너무 민심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이때를 기회로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내부 상황 속에서 핵을 포기하느냐, 미국과 전쟁을 하느냐.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 이즈 러닝 아웃, 시간 이제 다 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최후 통첩을 던진 상황. 이란은 공개적으로는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모두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브러함 링컨 항모 전단 등 대규모 전력이 이란 코앞에 집결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 그리고 핵 탐지 정찰기까지 지금 중동에 집결을 한 상황이어서 진짜 전쟁 코앞입니다. 뭐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미국이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이제 핵 시설과 군사 기지만 정밀 타격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이란이
뭐 군사력이나 뭐 그런 게 베네수엘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다 가능할 것인가? 이전에 뭐 이라크나 리비아 전례를 볼 때 현실성이 낮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정권은 유지가 되지만 네. 뭐 그렇게 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강경파 가 이제 미국에 굴복하는 정권이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쉽지 않다. 이란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혼란스러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현재 정권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혁명 수비대 군대가 전면에 나서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이란이 미사일 정말 지금 경고하고 있는 대로 미사일 보복을 뭐 중동, 사우디 뭐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주변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중동 전체가 전쟁에 좀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감행해서 정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이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을 해서 뭐 시리아처럼 대규모 난민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런 대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란은 완전히 뭐 베네수엘라든지 그런 나라들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진짜 코앞에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다. 전쟁의 먹구름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과연 중동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란에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 미국이 지금의 현재 이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붕괴 조짐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놓칠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상황이 또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전 세계의 눈이 좀 중동으로 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